애니메이션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인 전투씬. 오늘은 그중 최고의 전투씬 10개를 뽑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도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 추리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왕 카이도의 지배 아래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와노쿠니. 와노쿠니에서 가장 악독한 자는 바로 쇼군인 오로치였는데요. 오로치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암살자들을 통해 처단하고 있었고, 그 암살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카마조라는 남자였죠. 약자를 해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조로는 카마조와 대립하죠. お侍様、どうか助けてください。お礼ならいかようにも。ガキと女が殺されるのを見過ごす気もねえが、酒と飯で手を打とう。 하지만 카마조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조로처럼 선원 신분으로 초신성에 합류한 키드의 부선장 킬러였습니다. やっと本気で来るか。あと少し足りねえな。 이미 이전 전투로 검 한 자루를 잃었던 조로는 카마조의 낫에 크게 베이며 중상을 입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벤 낫을 빼지 않고 그대로 탈취하여 삼도루 기술을 이어가며 카마조를 쓰러뜨리죠. これで間に合わせよう。三刀流煉獄鬼斬。 여러 행성을 침략해 차크라를 얻고 강해지는 것이 목적인 오우츠츠키 일족. 그 일족 중 한 명이 오우츠츠키 모모시키도 일족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나무님 마을을 침략하는데요. 나루토의 구미 차크라가 탐났던 모모시키는 나루토를 타겟으로 삼고 그를 납치하죠. 나루토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모모시키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차크라를 강제로 추출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사스케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모모시키는 자신의 동료인 킨시키를 흡수하고, 이에 나루토와 사스케는 옛날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모모시키를 상대하는데요. 昔の俺を見てるようだな。まったくだ、一丁。教えてやろうぜ、サスケ。 두 사람이 모모시키를 상대로 같이 싸우는 장면은 팬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켰죠. 行くぞ、ナルト。 하지만 모모시키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차크라를 흡수하며 오히려 나루토와 사스케가 위기에 처하는데요. どうしたら。俺ができると言っている。その言葉を信じろ。俺を信じてくれた師匠を信じるんだ。やるしかねえってばさ。なんだ、届かないのか。貴様ら全員行くところは同じ。 나루토는 두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낸 보루토에게 최종 일격 기회를 넘기는데요. 이 전투는 나루토에서 그의 아들 보루토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길에 휩싸이며 이성을 잃는 미스터리한 현상인 인체발화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 인체발화 현상을 겪은 사람들은 화염인간이라는 괴물로 변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꽃을 다루는 특수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주인공 신라는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ヒーローになって母さんもショーもみんな守るはずだった。約束守れなかった。もう一つの約束は守る。母さん行くよ。ヒーロー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 하지만 인체발화 현상은 종교단체 전도자가 원하는 능력자를 얻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현상이었는데요. 전도자의 음모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신라는 어린 시절 실종된 동생 쇼우가 전도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뇌를 풀기 위해 동생 쇼우와 전투를 벌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쇼우는 신라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俺にとってお前は奇跡なんだ。諦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んだよ。生きててくれてありがとな。俺にできるのはただ早くひたすらに。何？ 쇼우의 공격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발화 능력을 극한까지 가속화한 신라는 쇼우와 함께 아도라 링크로 연결되는데요. 쇼우는 그곳에서 자신이 신라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전투는 신라와 쇼우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도자의 비밀까지 밝혀준 무척 중요한 전투씬으로 뽑힙니다. 俺たちは兄弟だったんだ。やめろ。兄弟だったあの頃捕まえてやる。ショウ、シンラ大好きよ。長いこと一人にさせちまってごめんな。 성배라는 강력한 유물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전쟁인 성배전쟁.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스스로를 모든 인간의 왕으로 칭하는 길가메쉬인데요. 그런 길가메쉬를 꺾고 자신의 주인인 이리아에게 성배를 바치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리아의 영령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무려 12번이나 공격을 견디고 부활할 수 있어 거의 불사신과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よもや本当に死から蘇る男がいるとはな。俺の宝物庫はその真逆、無限にして圧政の究極だ。 이리아 또한 그런 헤라클레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처럼 대해주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負けない。誰よりも強いんだから。貴様の敗北は決定した。そうか。では主ともども死ぬがいい。 주인인 이리아를 겨냥해 공격을 시작한 길가메쉬는 무수히 많은 보고를 꺼내며 연속타를 치면서 헤라클레스를 상대하죠. これで11。いよいよ後がなくなったな、ヘラクレス。 마침내 길가메쉬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지만 길가메쉬는 버서커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온몸을 속박하는 사슬인 엘퀴드로 헤라클레스의 몸을 묶어버리죠. 결국 헤라클레스는 불사신에 가까운 몸으로도 길가메쉬에게 패배하고 주인인 이리아마저 목숨을 잃는데요. 이 장면은 길가메쉬의 오만함과 실력 그리고 뛰어난 전술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헤라클레스와 이리아의 비극적인 모습까지 담아낸 명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最後の最後に小野が神話を乗り越えたか。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극장판에 등장하는 브로리도 인상적인 캐릭터인데요. 베지터를 섬기는 엘리트 전사인 파라가스의 아들로 태어난 브로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인 전투력 수치를 보여 행성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파라가스는 외딴 행성에서 브로리를 강력한 전사로 키우게 되는데요. 베지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파라가스는 브로리를 통해 복수를 성공시키려 하지만 파라가스가 살해당하면서 브로리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게 되죠. 私はフリーだ。ベジータ、今だ。こっちに。 브로리의 폭주를 막기 위해 손오공과 베지터가 퓨전 댄스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오지터인데요. 오지토의 힘과 속도로 브로리의 공격이 손쉽게 막히자 브로리는 점점 더 분노에 휩싸이며 자신의 숨겨진 전투 본능을 완전히 해방하는데요. 브로리의 공격은 전장을 넘어 다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지토는 가장 강력한 변신 형태인 초사이언인 블루로 변신해 궁극의 기술을 날리며 브로리를 막는 데 성공하죠. 화려한 액션과 전투 퀄리티에 더불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진 브로리를 마냥 악역으로만 보지 않았던 손오공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나타난 전투씬이었어요. いや、とりあえず元気でな。
あんた名前は孫悟空、それとカカロット。 귀살대에서 가장 강하고 지위가 높은 기둥 주 중 하나이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온 랭고쿠는 귀멸의 칼날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특히 아카자와의 전투씬이 펼쳐진 무한열차편은 거의 랭고쿠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귀살대는 엠무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지만 곧 엠무보다 훨씬 센 상대인 아카자를 마주합니다. 上限の3。炎の呼吸2の型上り炎天 아카자는 랭고쿠를 보자마자 혈귀가 되어 더 강해지자며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老いることも死ぬことも人間という儚い生き物の美しさだ。俺はいかなる理由があろうとも鬼にならない。そうか、術式展開、破壊殺羅針。 하지만 아카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랭고쿠는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여 검수를 퍼붓는데요. 炎の呼吸3の型飛炎万象 아카자는 뛰어난 재생 능력과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랭고쿠의 공격을 막아내고 결국 랭고쿠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지만 俺は俺の責務を全うする。炎の呼吸奥義心を燃やす限界を超えろ。俺は縁柱煉獄杏寿郎。やはりお前は鬼になる杏寿郎。 승객들과 자신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기술을 발동하는데요. 九の型煉獄や 아카자의 목을 베기 직전까지는 성공하지만 완전히 목숨을 뺏지 못한 랭고쿠는 결국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죠. 마지막까지 승객들과 동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운 랭고쿠의 희생은 수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온 랭고쿠와 무조건 강함에만 집착하던 아카자의 전투는 귀멸의 칼날에 철학적 깊이를 더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俺はちゃんとやれただろうか。全うできましたか。立派にできましたよ。 특급 주령인 하나미는 파괴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느끼는 증오를 바탕으로 탄생한 주령인데요. 하나미를 포함한 특급 주령들은 주술고의 교류회를 습격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마침 교류회에 참가한 토도와 유지는 훌륭한 팀워크로 하나미와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때 토도의 도움으로 유지는 흑섬을 완성하죠. 하나미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 엄청난 내구력과 재생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大地のありがたみを知るといい。 그런 특급 주령인 하나미를 상대하기 위해 토도는 자신의 술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まずは一人。 토도의 술식 불이유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력을 지닌 두 물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유지가 연속 흑섬까지 성공시키며 승기가 잡히는 듯 했지만 하나미는 토도와 유지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정도로 강한 상대였는데요. 植物の命を奪い重力へと変換する。できることなら使いたくはなかった。あなたの術式があればかわすのはたやすいでしょう。領域展。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고조는 압도적인 힘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さてどこから行こうか。殺すな。少し乱暴しようか。引きます。五条悟を相手にするほどおごっていない。 고조는 서로 상반되는 창과 혁을 충돌시켜서 만드는 기술 허식, 자를 사용해 하나미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待てブラザー。それ以上進むな。巻き込まれるぞ。挙式紫。 이 전투는 토도와 유지의 성장과 고조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주령과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씨앗을 제공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一件落着。わけにはいかないか。 원펀맨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 중 하나로 평가받는 보로스. 보로스는 스스로를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강력한 힘에 맞설 상대를 찾아 우주를 헤매던 보로스는 지구에 도착하고 사이타마가 속해 있던 히어로 협회는 붕괴 직전 수준이 되죠. 하지만 사이타마가 등장하면서 전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며 사이타마를 하찮게 보던 보로스는 もう終わりなのか戦いは。まだだメテオリックバースト生物の限界を超えた速度パワーを引き出せ 자신의 공격이 사이타마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단 한 번의 펀치로 보로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이 전투는 화려한 액션과 더불어 사이타마가 왜 원펀맨인지를 증명해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진정한 상대를 찾지 못한 사이타마의 고독감이 함께 연출되면서 강함이 행복이나 성취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원펀맨의 주제를 강조하기도 하죠. まだ意識あんのか。やっぱ強えよ。嘘だなお前には余裕があったお前は強すぎた 에렌과 훈련병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해온 애니 레오나트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는데요. そっちは怖い。何言ってんだてめえは。さっさとこっちに来いよ。傷つくよ。一体いつからあんたは私をそんな目で見るようになったの？アルミ、私は戦士になり損ねた。もういい。これ以上聞いてられない。一度ズタズタに削いでやる。女型の巨人。 바로 거인의 힘을 무기로 사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말의 정부가 파견한 스파이였다는 것입니다. 私がかけたのはここ。 정보를 얻는 데 실패한 조사병단은 이후 고전하게 되는데요. 애니와의 전투는 주인공 에렌의 성장과 이후 스토리의 복선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지만 애니의 고뇌와 갈등까지 잘 느껴져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명장면이었죠. 이렇게 오늘도 10개의 전투씬을 뽑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전투씬은 무엇인가요? 애니메이션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멋진 전투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네요.